일단은 관리하기 너무 어려운 거, 매각도 굉장히 어려운 거, 이분들한테는 갖고 계신 자산을 나눠 쓰거나 혹은 자기도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영을 염두하지 않고 매각하고 끝나는 플레이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저희는 굉장히 왜곡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단독 전원주택을 경험해 보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월세 아니면은 농막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임대형 공유 세컨하우스. 이것은 소유자가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기존의 집을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세컨하우스로 이런 바꾸는 작업을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요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저희는 이거를 이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 되게 불균형해 있어요. 뭐냐면 도시에만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공유 세컨하우스 플랫폼 마이 세컨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는 클리에 대표 박찬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네. 공유 세컨 하우스다. 네, 맞아요.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집 사례가 있고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얘기를 했더니 열이면 아홉이 그거 사기꾼이다. 맞아요. 그거 사기꾼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공유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이 어딨어. 다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 거풀을 벗겨가면서 네. 좀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네요. 이 회사의 마세풀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저희가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도이촌 혹은 세컨하우스 라이프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한 가지 얼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 혹은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좀 문제점들이 여러 개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관리하기 너무 어려운 거, 매각도 굉장히 어려운 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는 이 갖고 계신 자산을 나눠 쓰거나 혹은 자기도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렌트카나 리스 자동차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기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맞아요. 많은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업을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떤지. 퍼스트하우스, 내가 주 생활을 하는 공간을 나눠 쓰고자 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세컨하우스는 나눠 쓰는데 부담이 없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만나 뵙고 세컨하우스 쓰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얼마 정도 쓰느냐, 정말로 반은 당연히 안 쓰시고 오히려 3분의 1 이하 정도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시장 조사를 다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검증해 오는 여정이 3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고 네. 저희 상품을 계속 다듬어서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품이. 될까요? 될까요? 자꾸 이러는 이유가 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자꾸 검증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걸 좀 직성님 통해가지고 전달되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좀 죄송한데. 단독주택, 전원주택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 시장은 이제 디벨로퍼, 시행사라고 부르는 분들의 관점으로 상품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저희가 보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운영입니다. 운영을 염두하지 않고 매각하고 끝나는 플레이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저희는 굉장히 왜곡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중요한 지점이 자산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R&D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소규모 부동산을 원격 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지금. 그런가요? 지금 현 시점에서 2024년 연말 시점에서 네. 제가 아는 모든 부동산들은 죽겠다 소리만 입에 달고 있고, 하죠. 예. 그리고 많은 그 돈이 없어서 막혀 있고, 맞아요. 갖고 계신 분들도 못 팔고 지금 완전히 맞아요. 네, 진퇴양난이죠. 네. 정말 진퇴양난의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게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채널을 또 하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튜브 채널. 맞아요. 단독주택 구원투수 찬호박이라는 채널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오죽하면 이런 채널을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사업 모델 중에 그 수익 구조, 네. 예, 아까 잠깐 나온 그 리스형, 소유형?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결과적인 상품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임대형 공유 세컨하우스. 이것은 소유자가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이런 세컨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관리도 어렵고 매각도 어렵고 되게 처치곤란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는 또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같이 쓸 수 있는 상품으로 조금 밸류에 대해서 자기도 일부 써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분들하고 나눠 써서 오히려 임대 수익을 받게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 때 개발을 해주는 역할,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건축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할 때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드리면서 같이 쓸 수 있는 분들도 찾아드려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과 위탁 운영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결국 쓰시다가 언젠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까지도 내년에는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소유형은 임대형하고는 다르게 이제 소유자가 여러분이세요. 한 채의 집을 여러 명이서 소유하고 소유한 만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이 만드는 디벨로퍼의 역할, 운영하는 역할, 매각하는 역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형, 리스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반응이 좋아요? 실제로는 지금 조금 더 가볍게 해볼 수 있으니까 임대형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소유형은 조금 더 자유도가 높아요. 예약을 한다든지 혹은 그 다른 것들도. 그래서 임대형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나 이거 딱 맞는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소유형 공유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는 만큼 쓰셔도 되고 근데 너무 찰떡같이 맞는다 그럼 한 채를 전체 가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진화가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어떤 경험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꽂히는데 약간 뭐 단독 전원주택을 경험해 보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월세 아니면은 농막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를 더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단독 전원주택 농막도 페인 포인트는 똑같아요. 뭐냐면 관리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독주택, 전원주택 월세는 매물도 좋은 매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막은 최근 당연히 지금도 불법이었고 체류형 쉼터가 이제 12월에 나오긴 하지만 그것 또한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관리가 온전히 자기가 해야 되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컨하우스로 쓰는 순간 관리는 너무나 큰 페인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집인데 몇 주에 한 번 간다고 했을 때 저희 고객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 세컨하우스를 갖게 되면 내가 언제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컨하우스가 생긴 순간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사라졌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안 갈 수 있는 자유? 네. 세컨하우스에 내가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사라졌다. 무슨 얘기냐면 관리 때문에 매주 가야 돼요. 난 이번 주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문 열고 왔다. 혹은 비가 많이 왔어. 비 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 있는 이 집도 그런 이제 족쇄가 채워지다가 급기야는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집이 됐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게 되는 집은 이제 보일러에 물을 뺍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 자연환경이 정말 좋고 여기 있으면 정말 힐링되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렇게 방치되고 너무나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집이 빈집으로 전락하고 빈집이 별개 빈집이 아니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빈집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험에 또 다른 어떤 선택지를 줄 수 있다. 경험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전원주택 덜컥 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잖아요. 저는 이 생활이 전 국민이 맞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파트도 전 국민한테 맞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선택권이.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게 전 국민의 평범한 전 국민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획일적인 삶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저만 해도 할머니네 집은 시골집이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네 집은 소가 이제 외양간에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만 해도. 근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할머니네 집이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아예 상상도 못해요. 뭐 그냥 영화에서나 책에서나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거나 그런 통계청 같은 데서 조사한 걸 보면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싶냐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45%. 이게 45%가 아파트도 45%거든요. 동일하게 니즈는 있어요. 근데 실현하는 거는 이제 10% 미만이잖아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고요. 지금도 만약 이 영상이 올라가면 그 댓글에 뭐 아마 많은 안 댓글이 좋은 얘기가 네, 많이 네. 달리겠죠. 네. 근데 저희는 증명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쓰시고 네. 쓰시고 오히려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아파트가 최고야. 아, 그건 최고는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이거를 이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 되게 불균형이 있어요. 뭐냐면 도시에서의 삶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저도 도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건축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도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대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시에만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불균형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도시에서 삶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살고 시골에서도 사는 게 저는 현대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골에서의 삶이 반드시 뭐 리조트나 호텔만 있는 건 아니다. 캠핑만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단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단계 둥지틀기의 삶도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규칙적으로 가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가서 나만의 공간을 시골에 만들어 두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 냄새 맡고 들어왔네. 네, 맞아요. 이거 저거 보다가 간 보다가 코로나 때 이거 좀 해보다가 이거 이렇게 해보다가 네. 여기 돈 되겠다. 네.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냐. 일단은 돈 냄새 맡고 온 거 맞고요. 왜냐면 저희는 솔직하게 좋습니다. 네.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돈 안 되는 건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음. 저희한테 투자해 준 거에 굉장히 큰 리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사업을 설명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친구들끼리 시골에 아지트 하나 만들어서 나눠 쓰자. 그거 굉장히 보편적인 니즈예요. 찍성님도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해보셨나요? 해봤죠. 그리고 명절에 친지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예요. 되게 보편적인 니즈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걸 실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이걸 구현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자,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전원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살고 있지만 약간 임대형 모델로 돌리고 싶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네. 마세풀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네, 저희 웹사이트 오시면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상담 신청하실 때 어떤 집원에 어떤 내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전화 상담이 맞다고 생각하면 전화를 드릴 거고, 혹은 미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온라인 미팅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잡기도 하고요. 온라인 미팅이 어려우시면 찾아뵙고 혹은 저희를 찾아오 주셔서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잘 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자식을 보내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드님이 다녀가셨는데요. 네.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듣고 와라. 네, 그렇게 해서 애들 뭐 괜찮은 애들인지 보고 와라.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건은 정보를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현장을 보고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면 방문드리기도 하고요. 와, 지금 이 영상 보고 엄청난 문의가. 그럼 저희가 감당이 안 되긴 할 텐데, 다음 시즌을 목표로 지금 10채를 모집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몇 자리가 안 남아 있긴 합니다. 저희가 리소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전화를 했어. 해가지고 오케이가 이쪽에서 이제 판정을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물건을 3등급으로 나눠요. 1, 2, 3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어떤 기능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공유하는 시스템만 넣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1등급이에요. 그래 예산이 책정되니까.
2등급은 기능적인 회복이 약간은 필요하고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빠르게 낡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쳐야 되는 게 2등급. 그리고 3등급은 거의 신축에 준하는 기능적인 회복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전부 다 달라서 요 세 구간에 따라 물건을 보면 세 구간으로 나누고 이 구간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소유자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볼 때 네. 집만 보지 마시고 이제 뭐 입지나 이런 것들도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세컨하우스는 휴양을 위한 혹은 일회성 여행을 가는 거랑 약간 결이 다른 게 이런 여행을 가는 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쫙 펼쳐진다거나. 근데 세컨하우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꽤 거슬리는 게 되더라고요. 그게 여행하고도 좀 달라요. 나이가 자꾸 오게 되고 여기서 일상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축사가 근처에 있다든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일회성 여행 가는 거는 사실 큰맘 먹고 남해 한번 갈 수 있잖아요. 5시간 걸려서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자주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도어 투 도어로 얼마 걸리느냐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아쉽지만 축사 옆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찍사공하고 좀 결이 많네요. 네. 제가 이제 입지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네, 맞아요. 좋은 입지에 들어갈수록 마셀프하고도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럼요. 네.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불변의 네, 맞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입지입니다. 네. 좋아요. 이제 통과됐어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통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합격하셨습니다. 같이 해보자.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뭘 먼저 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가지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기존의 집을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세컨하우스로 이런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뭐 밸류 애드, 뭐 가치를 좀 높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럼 밸류 애드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작업이냐?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요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건축사도 갖고 있고 시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직접 하게 되고요. 그게 완료되면 이제 직접 사용하게 되는 운영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유자분은 일부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의 영역이고요. 나머지 안 쓰는 시간은 다른 분들하고 나눠 쓰는 거예요. 요 집에 같은 경우는 3분의 1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 가구가 나눠 쓰는 거고, 세 가구가 계절 단위로 나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 단위로 쓰게 됩니다. 한 계절이 13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3주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4주씩 나눠 쓰는 거예요. 나는 뭐 1주, 3주, 6주, 13주 쓸래?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원격 관리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통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약한 때 도어락이 연동돼서 그때만 작동이 된다거나,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만 전기, 뭐 기름 이런 것들이 측정돼서 부과된다거나,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사용도 다 측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환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연동이 돼 있어서 자동화돼 있거나 혹은 원격 관리로 할 수 있고요. 보시는 이제 잔디도 로봇이 깎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이 가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네. 실질적인 금액 같은 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네.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집을 예로 들면 네. 이 집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기획 잡아주시는데 네. 얼마나